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코페스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평양 사정권 암살 개발 드론 시험 실패해서 합참에서 불합격 처리한 걸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지금 체계적인 안보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명하다는 언론인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유튜브도 100만 구독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도 국가 안보에 대한 의식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쇼트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쇼트로 올렸는데 다시 일반 영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흑금성에 대한 내용인데 흑금성이 이종찬과 김대중이 틀어진 게 바로 총풍 사건을 부탁했던 정모 의원이 이종찬의 사돈이라 처벌을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금성은 김대중과 김홍일과 이종찬이 공모해서 북한 요원 최인수를 중국에서 안기부로 납치해서 고문한 사건 이 자체를 지금 묻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났다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영화도 만들고 하지만 이 사람 내용을 제가 분석해보면 다 거짓말입니다. 상당수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다는 게 문제죠. 코페스 정보 채널 구독자만 돼도 김대중과 이종찬이는 한 배를 탄 고정 간첩들이다.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5.18 때도 이종찬이가 김대중을 돌봐줬습니다. 육군 사관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총주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벌써 간첩들이 대거 침투해서 6.25 때 국군 장교들을 다 포섭해가지고 엉망이 되게 만들어 놓고 6.25를 시작한 거 아실 겁니다. 이종찬이가 바로 중국에서 건너온 비밀 공작원으로서 사관학교에 가서 장교가 돼가지고 총주회가 된 겁니다. 그런 이종찬과 김대중이 한 배가 돼가지고 북한 요인 최인수를 중국에서 안기부로 납치해서 고문을 같이 했는데 그게 바로 총풍 사건을 조작하기 위했던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다가 총 쏴달라고 하면서 돈을 줬다는 정모 의원이 이종찬의 사돈이라 처벌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김대중과 이종찬이가 갈라섰다. 이런 식으로 흑금성이 얘기하고 있지만 바로 최인수를 고문하다 놓쳐가지고 그 공작이 들통나는 바람에 문책 인사를 한 겁니다. 이게 다 거짓말인 거죠. 미국으로 망명한 국정원 요원 김기삼이도 바로 이종찬의 그 부서에서 근무했으면서도 망명해서 김대중의 노벨상 요 얘기만 했지 최인수를 납치해서 고문한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겁니다. 더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 이야기가 또 다른 쪽으로 흘러갈까 봐 일단 무인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 무인기가 왜 대한민국은 없느냐. 바로 최인수를 이종찬과 김대중과 김홍일이 공모해서 중국에서 납치해서 안기부에서 고문했다 놓쳤다가 이게 중국 정부에 들통이 나고 바로 중국 정부가 최인수를 압송해서 김정일에게 보냈고 김정일이 이거를 기획을 해가지고 제1연평 해전을 일으킨 다음에 바로 김대중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1연평해전 대승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은 미끼입니다. 미끼. 그렇게 해서 김대중이 불려가기 전에 바로 국정원 차장들이 북한에 소환돼서 비밀리에 갔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바로 김경재 의원을 김대중이가 겉으로 공식적으로 보낸 겁니다. 당연히 국정원 차장들이 북한에 갈 때는 작게 5027 같은 거를 다 가져갔다 줬고 그리고 돈도 수십억 달러를 먼저 가져가서 줬습니다. 그 최인수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비밀리 되돌려 보낼 때 최인수한테 한국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고 10만 달러를 현금으로 줘서 보낸 게 누구냐면 바로 문희상입니다. 그 문희상이가 지금 김대중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노태우 아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노태우 아들이 지 한 목숨 살겠다고 망월동에 가서 무릎 꿇고 빌고 수십 번을 그런 충성 맹세를 했던 겁니다. 이런 게 명백한 사실인데 흑금성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거짓말을 저렇게 하는데 저걸로 흑금성에는 모든 게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원식 장관이 합참하고 얘기를 해서 군단급 무인기를 만들어서 평양을 타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군단급 무인기는 이미 개발 실패로 판정나서 끝난 겁니다. 시제품 4대를 만들어서 시험을 하다 다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도 무인기 개발을 엉터리를 하고 10몇 년씩 끌고 가냐. 바로 김대중이 북한에 불려가서 김정일하고 약속한 게 4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북한의 3대 비대칭 전략에 대응하지 않는 거. 핵, 그 다음에 땅굴, 그 다음에 무인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NLL 무효화, 그리고 남한 지하망의 공식화. 이거를 약속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무인기를 개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북한과 그런 밀약을 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개발을 안 하는 겁니다. 터키의 그 유명한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 요거 정찰
부속품들이 거의 다 국산입니다. 그런데 국산 무인 정찰기는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2014년도, 2016년도 신문 기사를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사는 ADD가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해가지고 바로 이 중고도 무인기의 핵심 기밀이 다 털렸다는 겁니다. 2014년도면은 중국의 화웨이 통신 장비가 막 구축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거의 완성돼가는 것도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2016년도에 중고도 무인기를 만드는 대한항공의 네트워크가 다 털렸습니다. 이거 다 보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품 사진까지 다 넘어갔습니다. 당연히 설계도 같은 거 다 넘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엊그저께 북한이 개방한 샛별9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신원식이가 대단한 우익 장관처럼 말씀들 하고 이야기를 듣고 하시지만 신원식이는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청주케 끈앞풀입니다. 9.19 남북군사회담을 파기했으면 그 회담을 기획한 서기를 당장 체포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짓말, 무인기를 만들어 평양을 타격한다. 이런 거짓말만 계속 하는 겁니다. 또 본 채널에서는 북한이 이미 휴전선 인근에 400mm, 600mm 대구경 방사포를 비밀리에 배치해놨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남한에서 그거를 봐주기 위해서 천무2 그러니까 KT즘을 양산을 미루니까 미국이 더 무서운 프리즘을 배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얼마 전에 드렸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 사실들은 이미 정보기관을 통해서 미국으로 다 건너갔습니다. 정말 지금부터라도 한국 국민들은 국가 안보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지식을 좀 가져야 됩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있는데 그 민주연구원의 원래 이름이 국가경영전략연구소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에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있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있습니다. 안보전략원은 이게 북한과 연관되어 있고 경영전략연구원은 중국정보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소는 1999년 4월 30일 이후에 국정원이 중국으로 넘어간 다음에 2000년도에 김대중이가 만든 겁니다. 중국 정부의 지시로. 그리고 김대중이 3차례인가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이미 나라가 중국에 넘어가서 중국의 비밀 통치를 받고 있는 거는 국민들이 모르면서 중국을 빨아대고 핥아대는 걸 보면은 기가 막힌 거죠. 하도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다 못하겠는데 대한민국의 육해공 주력 장비들이 다 절름발입니다. 지금. 장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별도로 해드리기로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즐겁게 쉬시는 일요일날 또 부정적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누군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